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국무위원 다수가 임명에 반대하고 최상목은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분명한데도 최상목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법 조항을 두고 권한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라는 판결을 내려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면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즉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서 즉시 임명하지 않을 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헌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는데 최상목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무엇을 생각하기에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상목과 내란 동조범들로 이루어진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불리할까 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수당의 힘으로 힘을 과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오. 그런 모습에 가장 합당한 것이 최상목에 대한 국회 탄핵으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앞뒤 재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습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이 임박해진 요즘은 점점 더 심해져서 히스테리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이 물어뜯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유망한 기업에 국가가 세금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얻어지는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리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살을 붙이고 무리하게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억지로 엮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떠들어준 덕택에 알려지기 힘들었던 정책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던 바람대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미래를 잘 준비한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문제 삼는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걸 네.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근데 세금 부지 않고도 그거 아니더라도요. 이게 지금 가령 뭐 2조를 쓰기로 했으면 2조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죠. 국민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은 어떻게 나눠 가질 건데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합의가 돼야 돼요.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면서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비판의 민주당 반응은 황당함과 어이없음이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다 보니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가득 차 있음만 드러난 꼴입니다. YS 정부 때 한전과 KT를 민영화하면서 국민주의 형식으로 팔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을 육성할 때도 이런 국민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은 훨씬 용이한 정책이 되고 또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은 YS 정부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정부에서도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YS 정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AI 지원을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사건을 놓고 한번 반추해 보면은요.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지난주에 기업이 유상증자하려고 하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죠. 기업이 증자하는데 이걸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삼부토건 주가 얘기를 했는데요. 삼부토건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올라간 거. 주가 조작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이 회사가 법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직 임원이나 대주주들 그 안에 누구 지분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팔고 빠졌다면은 어떤 회사든지 금감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하던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행 찾아다니면서 금리 내리라고 또 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A은행 가서 금리 내려 깨고 그 다음에 B은행 가서 도장 깨기 해서 내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런 내용을 퍼주기 색깔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의 수법입니다. 자신들은 의제를 제시할 실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이것이 파시스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홍성국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그 진짜입니까? 그 증자할 때 승인 받으라고? 2월 28일 금요일 신문에 다 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금감원에서요. 금감원장이? 아니면 금감원? 네, 제목 봤는데 금감원으로 왔습니다. 장난이겠죠. 예? 아닙니다. 장난이 오보겠지 설마. 신문에 나와서 사설까지도 말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군요. 네. 언제 토론회 한번 하자고 하시죠? 이렇게 제가 저번에 52시간제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한데 이 동그란 걸 놓고 한쪽은 세모라 그러고 한쪽은 네모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그란 걸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볼라 그래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또 우리 AI 산업의 미래 때는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전달하기도 힘든데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채통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께서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알 거 알고 판단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말도 이해 못하는 수준들하고 제대로 된 논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